이 시간에는 조작되지 않은 강씨, 김씨, 고씨, 박씨의 시조가 중국 역사 속에서 누구였는지 그 진실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경청 부탁드립니다. 강씨의 기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으로 우리들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맏어른인 황공씨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자신들이 동이족이라는 망념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하의 중심인 황이의 후손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성이 탄생하는 당위성과 시대성 및 지역성을 밝혀드리겠으며, 우리가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잘못 알고 있는 각 성의 시조에 대해서도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역사서에 존재하는 실체가 확인된 성은 강씨부터 등장하는데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염제신농의 정체. 염제신농이 강씨의 시조로, 조작된 역사에서는 염제신농이 황제 혼원과 싸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인이를 가려봅시다. 상기에서 염제신농과 혼원은 400년 이상의 연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혼원이 싸웠다고 하는 대상은 염제신농이 아닌 염제신농의 봉지를 물려받은 염제신농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염제신농씨가 봉지로 있었던 염제신농의 나라를 찾아봅시다. 염제신농은 강씨의 시조로 천수 강씨이기도 합니다. 강씨가 개출된 강수가 바로 천수로, 그래서 천수 강씨였던 것입니다. 천안에 있는 물이 천수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박주인 안시성으로 천부의 비왕이신 염제신농이 이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 밀양에 있는 성이 밀성으로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밀양에 각 왕주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천진궁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사망오제와 각 시대의 왕부가 있었던 제왕의 도시였던 것으로, 평안도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으로 평안도 안주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강수란, 이제 강씨 성의 기원이 된 강수만 밝혀낸다면 그렇게도 꽁꽁 잠가놓은 고대사의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수를 찾아봅시다. 여비 강하의 강하라는 지명이 강씨가 개출된 곳으로, 이 모든 이름을 풀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산해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범엽이었는데 옥편에 초나라와 관련될 때에는 섭으로 읽으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현지 발음은 여르 혹은 야르다. 그 옆을 흐르는 강이 야르강하이다. 마르코 폴로도 야르강이라고 부른다. 야르강하의 강하가 바로 강씨가 개출된 강수이기도 합니다. 위서와 북사에서는 주거반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범을 반으로 읽은 모양입니다. 여르지방을 흐르는 강 이름이 반이라는 말입니다. 합하면 여르반이며 열반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비 강하이지만 고대 이름은 강수 혹은 항하 혹은 한가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강수라고 불렀을 것이고, 개경지방에 있는 이 강의 한 지류에서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었으니 열반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쪽 표기로 니르반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 강수의 또 다른 이름이 여르반강이기 때문입니다. 동방경문록의 야치가 야르 아래인 탱리지의 압록으로 강수인 야르칸트를 사주라고도 하며 야치를 또한 곤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이 곤명으로 철성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봉상, 금성의 철옹성입니다. 야르 아르강, 여비강하의 강이 역사 속의 암으로인 압록강이었던 것으로 이곳에서 천수 강씨가 개출되었던 것입니다. 염제신농이 봉지로 받은 곳이 천하의 중심인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진주였습니다. 진주와 천수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김씨의 기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이 김씨로서 김씨의 시초인
김해 김씨의 시조가 김수로 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김씨의 시조를 찾으러 출발해 봅시다. 참고로 김씨가 개출된 곳은 금주 김해로 성씨와 땅의 이름은 항상 일치되어 움직입니다. 소 금천씨의 비밀은 금천에 답이 있습니다. 소 금천씨가 산동성 치프인 곡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노나라의 곡부로 한국 지명 공주이기도 합니다. 현 중국 지명으로 조작된 곡부가 우리의 지명 어디였는지 먼저 밝혀봅시다. 경주와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산의 군명 옥산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에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반질반질하다고 해서 옥산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 공주와 함경도 경흥의 군명 공성은 공씨가 개출된 노나라의 곡부로 곡부 공씨가 이곳에서 개출되었던 것으로 곡부가 역사 속 경주에 포함되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곡부는 현 중국의 지명이 아닌 우리의 지명이었습니다. 소호 금천씨란 금천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으면서 김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금천이란 한성부의 형성인 화산에 있었던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의 약자로 금성이란 김주, 김해, 금능, 금산에 있는 성이 됩니다. 소호 금천씨가 김씨의 시초이며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상고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 태호 복희씨가 나오는데 금천의 소호와 복희의 태호는 이 두 분이 혈연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강한 암시를 주는 호칭입니다. 태호 복희씨 역시 신시계천의 무대 금성천부가 있었던 중원인 충주 파촉이 무대였던 것으로 복희씨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관직을 세습하였고 후에 청구 낙랑을 지나 진으로 옮겨갔다고 하며 복희씨는 신시배달의 선진문화를 전수하고 수인씨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호 복희씨가 5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불교의 탱화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탱화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보살님들의 특징은 유발승인 상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무발승은 소수만이 등장합니다. 즉 원불교에서는 거의 모든 스님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그래서 천황님께서도 결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키우는 것은 인간세의 기본 맥락이었던 것입니다. 소호 금천이 천왕인 환흥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고씨의 기원 우리 역사의 시원이라고 배워왔던 단군 왕검 고주몽은 실상은 재정물리의 시원인 왕부의 수장으로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이후에는 천왕님이 세속적인 정치와 종교를 모두 관할해 왔으며 제14대 좌우지 천왕 일명 치우천왕 시대에 권력지향적인 혼원에 의해 천왕님에게 항명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를 개척해서 천왕님의 비왕인 섭정들이 통치할 천부도인 금성천부를 건설하고 이후 제18대 거불단 한웅 일명 단웅의 시대에 천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정치체제로 변환되며 이때 왕부의 수장으로 천부로부터 천부인을 부여받고 도업하신 분이 바로 단군 왕검이십니다. 단군이란 단웅국인 천부, 단의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단군 왕검인 고주몽의 직계선조를 찾아봅시다. 위키백과에서 하우의 조부로 나오는 전욱주의 한 구절을 인용해 봅시다. 전욱 고향은 소 금천의 뒤를 이어 제2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호 금천은 김씨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분으로 헌원 전욱 고향과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를 이어 세습을 한 것이 아닌 어느 누군가의 명에 의해 제후가 되었고 세습이 아닌 천부의 봉선에 의해 제후가 되었던 것으로 상기와 같은 주작상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욱 고향은 천부의 비왕으로 소 금천의 뒤를 이어 비왕으로 등극하였던 것으로 고향이란 바로 고씨가 개출된 곳의 지명으로 전욱 고향의 고향, 고씨가 개출된 고향에 대해 살펴봅시다. 열고야산을 한번 고찰해 봅시다. 열산은 여산을 가리키고 고야산은 고양산, 수양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박산은 두백산, 즉 백두산이 되지만 마리박산은 고박산이 되기도 해서
고양산으로 부른 말이 고야산이 된 것입니다. 전욱 고양은 고시로 이분의 고향 고양이 고시가 개출된 곳이며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의 근처에 천왕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현재의 중국 역사는 우리의 역사에서 황제 헌원을 분리해서 현 중국 역사의 시원으로 내세우면서 오제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켰고 전욱 고양을 헌원의 손자로 조작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오제 중에 한 명인 제곡고신이 황제 헌원의 증손이라고 했는데 사마천의 사기를 기준으로 헌원의 후손 계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기와 같이 전옥고양, 제곡고신 요 하나라우가 헌원의 혈연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멸하고 봉지를 하사하는 장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나라 무왕은 염제 신농과 황제 헌원, 제후요, 우순, 하나라우를 각각 다른 혈연으로 간주해서 각각의 봉지를 하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의 후손에게는 봉지를 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군 왕검의 나라인 주나라가 바로 전옥고양과 제곡고신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주무왕이 자기 자신에게 봉지를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소호 금천의 경우에는 하나라우가 바로 가야의 김수로 왕으로 소금천의 직계 후손이 되기 때문에 소금천씨의 후손에게는 봉지를 하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망오제의 존재를 이해하겠는지요? 전옥고양과 제곡고신은 당군왕검 고주몽의 직계 손주로 고씨가 개출된 곳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은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고씨가 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곳 고양이 바로 역사 속의 제주였습니다. 제주도 고씨들 정신 차리세요. 박씨의 기원, 상나라의 시조 설. 상나라의 설은 당군 왕검, 하나라의 우임군과 동시대의 인물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헌원의 후손으로 조작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실체인 것입니다. 신라의 박혁고세, 신라의 의미, 신시계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서울, 수메로, 수도로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 신시, 신라가 됩니다. 신라란 기원전 3897년경 신시계천의 무대 신땅이라는 말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는 뜻을 펴는 양지라는 의미의 원평양이 되며 계천의 계경이기도 합니다. 경도인 서울의 의미가 신시계천의 무대 세울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한자로 새신자를 이용해 신라라고 했습니다. 박혁고세, 서라벌이란 경주의 군명으로 고에서 나라는 땅을 의미합니다. 서라벌이란 서땅이라는 의미로 이곳이 삼국지의 서주로 서씨가 개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박혁고세가 태어난 양산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양평과 양호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산이 양산이고 하천이 양천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곡부에 있는 바위로 경주와 동일한 지역이며 양원에 있는 산이 양산이고 하천이 양천이 됩니다. 양천의 군명 파릉이 바로 파척의 파지역이었습니다. 송주에 있는 산이 송산으로 평안도 송천이라 촉의 이름인 송도에 있었던 하천이기도 합니다. 박혁고세가 태어난 양천에 가까운 곳에 촉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수호지의 무대는 양산박입니다. 즉 양산이 박이라는 의미로 양산이란 볕이 드는 밝은 곳의 박터이기도 합니다. 박이란 밝음을 단지 한자 박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박씨의 유래, 조작된 역사에서는 박혁고세가 박과 같이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하여 박이라는 성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이 탄생한 성씨의 기본은 그들이 봉지로 받은 땅과 100% 관련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박씨가 개출된 지명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와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이 밝은 박도 박터 부도로 밝음을 단지 박으로 한자 음차했던 것입니다. 상나라의 서린 박격고세가 봉지로 받은 박씨가 개출된 지명의 신시계천의 무대 박도로 역사 속에서는 제후 여로부터 봉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군 왕검으로부터 하우인 김수로 왕의 봉지 회계와 상나라 서린 박격고세의 봉지 박도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단군 왕검 김수로 왕 박격고세의 정비가 모두 천하왕이신 상제님의 따님이셨던 것으로 수호지의 무대는 양산박입니다. 즉 상나라의 서린 박격고세의 고향 양산이 박이었던 것으로 이곳에서 박씨가 개출되었던 것이며 이곳이 황제국 상나라와 은나라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곳이 바로 모든 왕부의 초상화가 있었던 천진궁이 있었던 밀양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중국사 25사의 시원인 하나라의 공국자 하우임금이 한국 역사 속에 누구였는지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